안녕하십니까. 정통 경매 사례 분석, 경매 실무, 법률 전문성, 성실성 상위 1% 자부심으로 방송하는 정경사 TV입니다. 22강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미국이 자이언트, 빅스텝으로 올라간 고금리가 동일한 템포로 내려오기 어려운 형편과 한국 경제 성장률이 부동산 경매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부동산 일반거래 시장 현실과 다양한 부정적 요인 등 이에 영향받을 부동산 경매 시장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가 추이, 강남구 개포동 공공아파트 전세가 하락, 아파트 입지 단지 규모 6,700가구, 학군 등 나무랄 데 없는 입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용 84평방 전세가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연말 이전 15억 하던 전세 가격이 12 내지 14억 원에 거래가 돼 최대 3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할 때 전세가가 추진 로켓 역할을 하면서 매매 가격이라는 위성이 상공으로 상승하듯 오르는 현상이 지배적인 시기가 있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열기구에 바람이 빠지면 기구가 지상으로 떨어지듯 전세가 하락은 부동산 가격을 끌어내립니다. 부동산 경기를 분석할 때 전세가 추이는 중요한 요소이고 인자입니다. 좋은 입지 여건과 단지 규모에도 전세, 반전세 물량이 전체 가구 6,700세대의 70%로 시장의 주도권이 세입자로 넘어가 14억 호가는 외면당하고 있어 가격 하방 압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액주에 비해 입지 여건이 다소 떨어지는 이 획지는 전세가 11억 물건도 있다 합니다. 아파트 매매가 추이, 아파트 매매 시세가 큰 폭 하락하는 지역 중 성북구를 보면 전역 59평방 실거래가 한때 10억 넘었으나 6억 원의 거래 사례가 나오기까지 합니다. 한 달 전 사례와 비교해 2억 5천 하락한 매매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북구에서 입지 여건이 조금 뒤진 지역 아파트는 전용 59평방 거래 가격이 6억 8,500이었으나 최근 4억 5,700만원 거래 시세까지 나옵니다. 동일단지 114평방 대형 평수도 6억 5천까지 거래되며 고가 대비 70% 선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월곡 지역 전용 114평방 거래가도 11월 8억 6천에 거래되며 아파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하락폭이 큰 사례로 동작구 흑석동 공공아파트 전용 85평방 2022년 말 18억 거래되었으나 2023년 말 2년 만에 13억 거래를 기록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매매 수급 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 수치로 0에서 200분포인데 100 아래로 내려갈수록 매도세의 우위를 나타냅니다. 2023년 11월 말 기준 88.1%로 전주에 비해 0.6% 하락하고 월별 아파트 거래량은 6월 3,847, 7월 3,589, 8월 3,858, 9월 3,376, 10월 2,312건으로 거래량 감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도세 우위와 거래량 감소는 매매가 하락을 부추기는 배경인데 부동산 시장뿐이 아니고 증권시장에서도 전형적인 약세장 징후입니다. 매출금리에 대한 부담과 부동산 시세 하락 전망으로 매수가 망세가 증가하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게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매스컴 보도 흐름, 전문가 전망 등 경제 성장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흑석동 일부 지역 전용 85평방은 18억까지 거래됐으나 최근 13억 매매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파동 방이 지역 일부 단지 전용 100평방 2021년 9월 26억 매매가 지난달 20억에 거래되었습니다. 빅데이터 업체 아실 통계에 의하면 아파트 매물이 2023년 1월 1일 기준 5만 개에서 7만 7천 개로 50%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서울 아파트 10월 거래량은 2,300여 건으로 9월에 비해 1,000건, 31.5% 급감입니다. 전달 대비 거래량 감소가 가장 큰 지역은 광진구로 50% 이상, 서초, 서대문, 송파, 양천구도 40% 이상 급감했습니다. 거래 부진 속에 매물 증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세 하락 내지 약세, 조정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분양 전망.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1월 대비 12월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전국 8.9포인트, 하락한 61.5로 4달 연속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합니다. 수도권은 지난달 대비 13.3포인트 하락한 78.5로 나타났고, 서울 2포인트, 인천 12.4포인트, 경기 25.4포인트 모두 하락하며 8월 이후 4개월째 수도권의 분양 전망 지수가 기준선 이하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경기 지역은 올해 8월 전망 최고치를 나타낸 이후 큰 폭의 하락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지표. 11월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11만 6,638건, 전달 대비 3.9% 늘고 지난 10월 전세 보증 사고 금액 4,320억 원, 전달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7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고금리로 대출이자가 감당한데 버티다가 연체가 발생해 경매 개시 결정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여기에 깡통전세, 역전세 경매 매물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부동산 경매 물량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지표. 지난달 전국에서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는 7만 978건으로 전달 대비 2.1% 증가했고 지난 1월보다 7.8% 늘었습니다. 지난 8월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건수는 6만여 건으로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6만여 건을 넘어섰지만 9월에 7만 건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10월에 소폭 줄었다가 11월에 다시 7만 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합니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역시 최대치를 기록. 지난달 전국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1개월 만에 3.9% 증가했고 연초와 비교하면 39.5% 늘었습니다. 임의경매 개시결정은 지난 8월 3일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한 이후 계속 최고 수준을 갱신하고 있으며 경매시장 일반적 요인 외에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등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늘어나면서 경매 물건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개시결정된 물건의 1차 경매계일은 개시결정 후 배당 요구 종기 공고를 한 다음 5, 6개월 후 잡히므로 경매번호는 2023 타경이지만 2024년 내년 봄에 진행됩니다. 임차인의 전세금 사고 수치에 대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10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약 4,320억 원으로 지난 9월 대비 1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1,634건에서 1,930건으로 18.1% 증가했고 사고율은 7.4%에서 9.6%로 2.2% 상승했습니다. 강제, 임의경매 신청 사례가 증가하면서 경매 매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역의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 분석에 의하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81건으로 전달 대비 18.1% 늘었습니다. 작년 동기보다 73.5% 늘었고 11월 경매 건수는 월간 기준으로 따지면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고금리 여파 속에 경매 시장에 나오는 서울 주택수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 아파트 경매 현황.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금리 인상과 맞물려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해 10월 107건으로 100건을 넘겼고 올해 1월에는 125건을 기록했으며 9월에는 216건으로 200건대를 넘긴 뒤 3개월 연속 200건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빌라, 경매도 증가세이며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경매 진행 건수는 2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빌라 경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 700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405건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10월보다 6% 떨어진 80%를 살짝 밑돌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670건으로 1,600건대를 넘어섰고 낙찰가율은 지난달보다 3.1% 하락한 82%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LTV, DTI, DSR LTV는 론투밸류, 주택담보대출 시 시세 대비 부채 비율을 뜻합니다. 시세는 KB부동산, 한국부동산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규제 지역이나 주택 보유수에 따라 가감됩니다. DTI는 데투드 인컴인데 채무자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능력을 의미합니다. DSR은 데트 세이빙 레이쇼, 주담대 원리금과 이자 기타 부채 원리금을 합산한 후 소득 대비 비율로 가장 엄격한 대출 규제입니다. 주택 소유자의 대출 규모 현황, 깡통 전세, 역전세만 있는 거 아니고 소유자도 임기치를 오르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겁니다. 영끌이란 단어로 대변되는 대출 한도를 총동원해서라도 순수 자기 자금이 아닌 주택담보대출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텐데 부동산 가격 대비 대출 규모가 70%라고 여유있게 가정해 봅시다. 매입 당시 시세에서 평균 낙찰가율을 후하게 잡아서 80%로 잡고 주담대 외 채무가 종비나도 있는 상태에서 고금리 감당 못하고 경매로 부동산이 처분된다면 역정세, 깡통 전세 못지않은 허상인 자산 소유자의 숫자도 무시 못할 수준일 것 같습니다. 당면한 실제 자산 가치가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 인정하기 쉬운 일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로 금매 시세에 매매 못하다가 경매, 강제 처분되는 일이 안타깝지만 2024년에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경매시장은 매물이 넘쳐날 겁니다. 정경사TV는 진행 경매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권리 분석을 해서 경매 장애물과 함정을 파헤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강의 영상 제작에 성의를 다하는 정경사TV 응원 바랍니다.